먼저 CVD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CVD의 볼륨은 색이 연할수록 볼륨이 높음을 의미하며 강한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갈색은 대형 고래를 의미하며 보라색은 중형 고래, 그 외에는 소형 고래들을 의미합니다. 비트코인의 조정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매도벽을 보시면 72-75K에 강하게 포진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고, 매수벽은 64에서 66K 부근과 60K 부근에 포진되어 있으나 매수벽이 그다지 두텁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매수벽에 대한 신뢰성 점수를 높이 주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중소형 고래들의 패닉셀이 이어지고 있으며 갈색 고래는 아직 큰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갈색 고래까지 매도에 동참한다면 시장에 다소 크나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살펴볼 것은 ETF 유입과 유출입니다. ETF 유입과 유출을 보면 대부분 오늘은 유입이 많았네, 유출이 많았네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ETF 유입을 통해서 보셔야 될 것은 단순히 양전과 음전을 보셔야 될 게 아니라 거래량과 유입량에 대해서 보셔야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ETF 유입량을 보시면 블랙록이 됐든지 피델리티가 됐든지 매수세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GBTC는 정말 꾸준하게 일정량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매수의 거래량은 점진적으로 빠지고 있고 매도의 거래량은 꾸준하다는 것이 오늘날의 흐름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분명 가격은 추후에 끌어올리겠죠. 근데 개미들 대부분을 같이 태워서 보낼까요? 손익비가 맞지 않습니다. 그들은 장사꾼입니다. 그들이 가진 상품을 지속적으로 더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만든다? 이것이 영원할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들도 어느 정도의 손익분기점이란 것이 존재할 것이고, 해당 손익분기점을 만족하려면 어느 정도의 숨고르기 작업과 개미털기의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원하는 가격대에 도달한다면 다시 즉각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리겠지요. 최근 이더리움 ETF 거부 가능성이 80%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SEC에서 이더리움을 증권법 위반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해당 부분을 하락 소재로 쓰면서 지속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흔들려 할 것입니다. 초기 조정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어차피 다시 올리겠지라는 마음으로 버텨내겠으나 조정이 가속화가 될 경우 점차 투자 심리가 흔들리며 하나둘 포기하고 물량을 덜어내게 될 것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그걸 노리는 것이지요. 그들은 굳이 더 비싸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개미들이 포기하고 덜어낸 물량들을 흡수하며 다시 주가를 크게 끌어올릴 것이라 판단합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결국 오른다를 믿고 존버한다. 둘째는 현금화를 최대한 진행하고 다시 주가 흐름이 상승 신호가 포착될 때까지 기다린다. 저는 후자를 택하여서 현금화 후 주요한 상승 신호가 포착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 것은 미결제 약정 흐름입니다. 노란색 선은 비트코인 가격을 의미하며 초록색 바는 미결제 약정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미결제 약정이라 함은 수익 실현을 하지 않은 포지션을 의미합니다. 2021년도 정말 어마어마한 대상승장이었고 2021년에 미결제 약정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전례 없이 쌓여가던 2021년의 미결제 약정을 보고 다들 미쳤다, 미쳤다 이런 광기는 처음 본다며 대부분의 분석가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현재의 미결제 약정이 보이시나요? 2021년에 미결제 약정을 우습게 뚫어냈습니다. 여기서 미결제 약정이라 함은 수익 실현을 하지 않고 있는 물량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수익 실현을 하지 않은 물량입니다. 감이 잡히시나요? 결국 해당 미결제 약정은 언젠가 수익 실현될 물량이라는 의미와 직결됩니다. 결국 수익 실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의 미결제 약정은 정말 전례 없던 과거 데이터로도 측정이 불가능한 사상 최고치의 미실현 수익 물량이 쌓여 있습니다. 이것이 터지기 시작한다면 과거 데이터로는 측정할 수 없는 조정의 가속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어제 죽음의 외줄타기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해당 의미의 해석을 분명 지금 매수를 잡으면 수익이 날 수도 있으나 한번 잘못 미끄러지면 죽음과도 연결되는 그러한 구조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죽음의 외줄을 1에서 2번 타고 나 안 죽었는데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죽음의 외줄을 3번, 4번 계속 타다 보면 언젠가 죽음과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익의 극대화보다는 리스크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정답이 아니니 여러분들께서도 다소 차분히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내려보심이 좋겠습니다. 해당 차트는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여전히 저는 세력들의 물량 넘기기 분배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꼭 상승장 천장 부근에서는 기나긴 횡보와 박스권을 형성할까요? 세력들의 물량을 단번에 넘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단번에 그냥 모든 물량을 투하하면 시장의 균형성을 깨버리고 말겠죠. 그럼 세력들의 남은 물량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서서히, 천천히, 그것도 개미들이 눈치채지 못할 만큼 서서히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패턴과 변동성에 학습되어진 개미들은
해당 분배 과정을 눈치채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눈에 보이는 법이지만 당시 실제 시장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고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사고 회로가 탐욕 심리에 지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일봉 차트를 보자면 패턴적으로 보면 더블탑 패턴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일 선상의 고점을 2개 완성하였으며 뒤의 고점은 이전 고점보다 낮은 형태를 보여줌으로써 완벽한 더블탑 패턴입니다. 해당 더블탑 패턴의 넥라인은 62K 부근으로 보입니다만 또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넥라인은 일봉상의 상승 추세선과도 겹쳐 있습니다. 해당 넥라인을 하방 이탈 확정 짓는다면 더블탑 패턴의 진행을 의미하며 하락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일봉상의 상승 추세선 62K를 지켜낸다면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의 탄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62K 라인에 대해서 반등이 가능하다, 무너진다에 대한 부분의 판단이 어려운 시점입니다. 상승에 관한 주요한 키포인트이기도 하며 하락에 관한 주요한 키포인트가 겹쳐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해당 부분은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 해당 시점에 시장의 재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특성 변화를 보여주었기에 단기적으로 재차 상승한다 할지라도 고점을 높이지 못하며 재차 하락하, 계단식 하락의 형태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특성 변화가 이루어진 68에서 69K 라인은 이제 강력한 저항선의 역할이 될 것입니다. 68에서 69K까지 반등을 할 경우 해당 값은 이제 지지 레벨이 아닌 저항 레벨로서 풀백 현상을 재차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들어올 많은 질문 중 하나가 아래와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68에서 69K까지 상승 가능합니까? 를 묻는 질문이 다수와 같을 것입니다. 그거야 모르죠. 해당 가격까지 반등이 나오면 대응을 한다이지. 해당 가격까지 반등이 나온다와 엄연히 성격이 다릅니다. 저는 분석글을 기고하면서 항상 차트는 대응의 영역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지선 58K 안착 시 기술적 반등을 기대한다와 같은 분석 내용이 있다면 58K까지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는 모르는 거죠. 58K까지 떨어질 경우 매수 포지션으로서 대응한다 이 소리입니다. 마찬가지로 68에서 69K까지 재차 상승한다면 해당 가격대는 더 이상 지지 레벨이 아닌 저항 레벨로 전환되었기에 매도 포지션으로서 대응한다와 같은 하나의 대응책인 것입니다. 차트를 통해 상승할지 하락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저도 알 수 없습니다. 방향성은 결국 시장이 결정합니다. 우리 개미들이 차트를 보고 방향성을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틀어서 대응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현재 추가 상승한다면 매도 포지션으로서 대응의 방법만 보일 뿐 당장의 매수 포지션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보입니다. 매수 포지션과 매도 포지션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장투를 할 때 매수 포지션으로 진입을 결정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내가 비트코인 25,000달러에 매수 진입하였으나 가격은 2만 달러로도 떨어지기도 하고 가격은 더욱 더 아래로 15,000달러까지도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물량을 서서히 모아가며 매수 포지션으로서의 가격을 시장의 평균 가격으로 최대한 맞추려고 합니다. 장투를 하면서 매수 포지션의 포트폴리오를 완성하는 것이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장투하면서 매수 포지션을 완성하고 존버하여 결국 성공적인 트레이딩으로 이끄는 경우를 종종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안 되는 게 매도 포지션에 대한 대응입니다. 매수 포지션을 잡고 가격이 떨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의 목표가는 더욱 높기에 오히려 물량을 더 모아갈 뿐 매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수 포지션 이후 아주 긴 시간을 기다리게 되죠. 매도 포지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매도하고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65K이지만 비트코인이 다시 70K까지도 오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매수 진입할 매수존은 해당 가격대가 아니기에 우리는 매수에 응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매수 포지션 잡고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듯 매도 포지션도 그에 따른 기다림의 시간이 마찬가지로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러한 대상승장에서 매도 포지션 이후 기다리는 것은 매우 고통일 것입니다. 탐욕 심리의 뇌 사고 회로가 고장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부터 다시 가격이 신고점을 경신하여 상승해 나갈지라도 매수에 응하지 않습니다. 나의 매수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차분히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